자, 그 다음에 15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L헬릴 코일에 1A 전류가 흐를 때 저축되는 저장 에너지 주를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그래서 지금 문제 보니까 LI로 표시되는 저장 또는 축적된 에너지 구하라 했으니까 W는 우리가 2분의 1에 LI 자승으로 되는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답 찍어보면 같은 모양이 4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53번. 자기 인덕턴스에 추적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전류나 또는 인덕턴스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냐 반비례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뭐. 자, 첫 번째, 자기 인덕턴스 및 전류에 대해서 비례한다. 비례는 맞지만 전류에 대해서는 제곱에 비례하니까 1번 답은 틀렸고요. 2번, 이 자기 인덕턴스 및 전류에 대해서 반비례한다. 반비례 자체가 아니니까 틀렸고. 3번, 자기 인덕턴스에 대해서는 비례하고 전류 제곱에 대해서 비례한다. 드디어 맞는 답 나왔죠. 3번. 4번은 반비례한 말이 있으니까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 154번. 자, 자기 인덕턴스가 1헨리 코일에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저장, 추적되는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주어졌네요. 인덕턴스하고 코일에 대한 전류값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공식 쓰세요 이 얘기죠. 그럼 다시 쓰면 W는 2분의 1의 LI 자승에서 2분의 1 곱하기 인덕턴스 L값 보니까 얘는 1헨리 줬고요. 전류에 대해서는 10A 줬으니까 10의 제곱 쉬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답 50 되는 거 2번 찍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55번. 0.1헨리의 자체 인덕턴스 L에 5A의 전류가 흐를 때 L에 추적되는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똑같은 문제죠. 요거 놓고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구해보시고요. 답 3번 찍으시면 됩니다. 다음 156번. 자기 인덕턴스가 20헨리의 코일에 5A의 전류 흘릴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역시 또 같은 문제예요. 똑같이 푸는 거니까 또 한번 해보시고 바라고요. 답 골라주시면 3번. 그 다음에 157번. 자체 인덕턴스가 4헨리의 코일에 18줄의 저장 에너지가 저장되었다. 이때 코일에 흐르는 이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코일에 대해서 저장된 에너지 값을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 보고 이번 전류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번 식 한번 정리해보자. W는 2분의 1 LI 이 자승에서 전류 값 물어봤으니까 2 넘어가서 곱셈 L 내려와서 나눗셈 해주시면 전류 I는 얘 넘어가니까 L분의 2W 여기 제곱을 없애줬으니까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L 값은 주어진 게 4 줬으니까 4 대입하시고요. 2 곱하기 이때 에너지 값 18 줬으니까 18에 여기 루트 씌우면 우리가 답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해보시면 답 2번 나오겠고요.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얘는 이제 참고적으로 실전 연습 문제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수록한 게 연습 문제가 44문제인가? 될 텐데 44문제.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총 정리를 해갖고 제가 다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저번과 마찬가지로 제가 뽑을 수 있는 문제 몇 개 뽑아갖고 여러분한테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참고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꼭 해를 구해보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항상 와서 여쭤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공식 배우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풀어봤으니까 1, 2, 3번 한번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 보시면 자소 밀도가 B고 자장의 세기가 H 그 다음에 투절이 U일 때 단위 최적당 저장된 에너지를 식으로서 잘못된 것 물어봤죠.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식을 쓰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한다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앞에서 정전기 편에서 배웠던 단위 최적당 에너지 값을 알고 계시니까 그냥 써놓고 문자 대응만 시켜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2 이실련 제로 로우 S의 제곱 또는 2 이실련 제로 D제곱 2분의 1의 이실련 제로 2제곱 또는 2분의 1의 2D 라고 썼던 줄 퍼 메타 삼성 이게 이제 전전기 편에서 배웠던 단위 최적당 저장된 에너지고 지금 쓰고자 하는 단위 최적당 저장된 에너지 자기 편에서 본다면 이 실련을 우리가 투절 뮤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2 뮤 제로분의 시그마 S의 제곱으로 다시 쓰면 2 뮤 제로 우리가 자성밀도니까 B제곱 2분의 1의 뮤 제로의 자개색이 H
제곱에 2분의 1의 자기의 세기의 자소밀도 B값 줄 퍼 메타 삼성 이렇게 놓고 이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공식이 능숙하면 시험장에서 이거 쓰는 거 언제 쓰나 하지만은 이거 쓰는데 15초도 안 걸려요 사실. 그죠? 근데 쭉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틀린 거 맞는 건가요? 잘못된 거니까 1번부터 보자. 2분의 1의 BH 여기 있잖아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뮤H 제곱 여기 있네요. 맞는 얘기고. 3번 2뮤분의 B제곱 요거잖아요. 맞는 얘기고. 4번 저런 모양은 없죠. 답 4번 찍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자, 자소밀도가 0.5 메버 퍼 메타 제곱인 자료의 공국이 갖는 단위 최적당 에너지는 몇 줄 퍼 메타 삼성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소밀도 B값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에너지 값 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공식들 중에서 내가 뭘 써야 돼요? 얘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W는 2뮤 제로분의 B 제곱으로. 자,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공극이라고 했어요. 공극. 공심 또는 공극 이렇게 말이 나오면은 어쨌든 우리가 자체가 뭘로? 진공 상태는 얘기해, 진공.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묘 제로 놓고 그냥 시작하자 이 얘기죠. 다시 쓰면 2 곱하기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자소밀도 B값 0.5 줬으니까 0.5에 제곱심은 답 나오겠네요. 그래서 다 구해보시면 답이 몇 번인가? 1번이 나온다. 1번. 그 다음에 문제 3번. 이번에는 전자석의 흡인력은 공극의 자소밀도를 B라고 했을 때 다음 어느 것에 비례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전자석의 흡인력이라고 해도 어차피 이 공식은 똑같다 얘기죠. 단위만 달라진다 했어요. 단위만. 뉴턴 퍼 메타 제곱으로. 그럼 공식 똑같으니까 이 스몰 f라는 거는 얘를 f로 바꿔보죠. 이렇게 그냥. 그럼 뭐에 대해서 비례하냐? 자소밀도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자소밀도에 대해서 제곱에 비례하더라. 답 보시면 1번에 있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4, 5번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답을 외우셔야 돼요. 꼭. 그 다음에 문제 6번. 지금 풀어봤지만 진공시에 대한 투자율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진공. 여기 방금 써봤죠? 우리 계산해서 4파이 곱하기 10에서 7승 가지고 있다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답을 3번 찍으시면 되겠고. 7번도 마찬가지로 투자율 뮤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했으니까 이 뮤의 단위는 제가 항상 썼던 거다. 헨리 퍼 메타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다른 건 풀어보시고 이거 자기력선의 대상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2번 한번 보세요.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 중에 맞는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력선은 N극에서 시작하여서 S로 끝난다. 자,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우리가 전화로 봤을 때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난다. 같은 말이죠. 1번 맞는 얘기네요. 답 1번이지 뭐. 일단 그럼 2번도 보시면 자기력선은 사관에 교차한다. 아니죠. 전기력 있는 것도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차할 수 없다고 했듯이 자기력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3번도 자기력선은 자석의 S극에서 시작하여서 N극을 끝난다. 아니죠. 그 다음에 자기력선은 가시적으로 보인다. 전기력선은 가시적으로 보인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답을 1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다른 거 한번 풀어보시고 15번 한번 보죠. 자, 공기 중에서 1. 외부의 자극에서 나오는 자력선의 이 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공기라고 조언은 조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공기 또는 우리가 얘를 진공 상태로 봤던 거죠. 진공 요 상태에서의 우리가 자기력선의 수 하게 되면 n을 쓰려고 했더니 잘 기억이 안 나요. 한다면 우리가 뭐부터? 전기력선의 수부터. 그럼 전기의 수는 폐곡면 내에 전하 Q쿨럼이 있을 때 얘는 몇 대? 2 실현 제로분의 1 배만큼 존재한다 했기 때문에 얘는 얼마? 2 실현 제로분의 Q 개만큼 존재합니다 라고 했었고, 진공 또는 공기 상태가 아닌 U 전체입니다 라고 했을 때도 개수 n을 구합니다 하게 되면 폐곡면 내에 Q쿨럼이 있다면 그 사이에 얼마큼? 원래는 2 실현 제로분의 1 배이지만 진공이 아니니까 2 실현 S가 붙는다 했었죠. 그 다시 쓰면 2 실현 제로 2 실현 S 분의 Q 개만큼 존재를 하듯이 자기력선 하면 얘에 대한 문자 대응만 되면 된다 했으니까 개수 n은 저 전하를 뭘로? 자하 m으로, 여기 유전을 뭘로? 투자율로. 그래서 다시 쓰면 뮤 제로분의 m 개만큼 존재한다 했었죠. 그럼 얘도 똑같은 식이니까 우리는 지금 물어본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로 답하면 좋지만 여기 이때 자하를 뭘로 줬어요?
1웨버라고. 그럼 1웨버니까 뮤 제로분의 1 걔인데 이런 답이 없다면 다시 쓰면 얘는 얼마? 4파이 곱하기 10은 7쓰니까 또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먹고 이것도 답 없으면 얘 올려버리면 되는 거고, 그죠? 또 계산기 빵 누르면 또 답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골라주면 되겠죠. 근데 최종 결과식을 이렇게 계산기로 빵 누른 거니까 우리는 답을 15의 답이 2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2번. 이해되세요? 꼬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할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6번. 이거 아주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식이 무엇입니까? 방향 물어봤어요. 그러면 앙페어의 오른손 법칙 또는 오른나사 법칙 되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16번 답 1번 찍으시면 된다는 얘기고. 17번, 18번 같은 경우도 꼭 풀어보세요. 딱 읽어보면 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19번 한번 보죠. 자, 그림과 같이 I암페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이 도체의 미소 부분 델타 L에 전류에 의해 이 부분이 R메타 떨어진 점 P에 대한 자기장의 델타 H, 즉 자기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거 딱 보자마자 생각나셔야겠죠? 누구 물어본 거예요? 비오 사바르의 법칙. 요거 전류에 의한 자기의 크기를 결정한 식이었죠. 그래서 그 식을 우리가 써본다면 이렇게 써봤어요. 제가 썼던 거는 D라고 표현했던 거고, DH는 4파이 R 제곱분의 IDL의 사인 세타 이렇게 써봤었죠. 똑같은 거 찾아주면 되죠 뭐. 그래서 답을 골라주시면 답이 19번이니까 답 4번이 있네요. 그 다음에 22번. 이런 문제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식 자체가 중요해요. 자, 반지름이 5cm의 권수의 10회 원형 코일에, 자, 원형 코일 하면은 일단 뭐부터 나와야 되는지 이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A의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 중심점에 대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무엇이냐. 그러면 원형 코일의 중심점 자기 물어본 건 H 값은 2A분의 NI라고 배웠죠. 이거 꼭 기억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쓰면 A라는 것이 우리가 썼던 반지름 값이니까 반지름 뭐로 주면 5cm.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건수 n 보니까 건수 n이 10이라고 줬기 때문에 10 대입하시고, 전류 I 값 보니까 전류는 15라고 줬기 때문에 15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기 빵 눌러보면 답 나오겠네요. 답 보시면 22번에 2번.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 14년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4년, 14년도에 나온 것 같은데, 요번에 1회 시험 때.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한번 보시면 25번 같은 거. 이런 거 공식 문제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기 회로의 길이가 L메타, 단면적이 A, 메타 제곱, 투절이 뮤, 헬리퍼 메타일 때의 자기저항은 암페어 턴퍼 웨버를 나타내는 이 식으로 옳은 것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딱 생각하면 되겠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또 하게 되면 전기저항부터, 전기저항 R은 하게 되면 전기 도서에 대한 전기저항이니까 로 S분의 L, 얘는 그냥 반드시 기억할 때 공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고유저항은 우리가 도전료 표현하면 K S분의 L로 이렇게 표현했듯이 이제 여기를 뭘로? 자기저항 RM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도전율을 뭘로? 투절로 바꾼다 했으니까 뮤 S분의 L 값으로 표현한다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가 암페어 턴 퍼 웨버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답 되는 거 골라주시면 답 25번에 4번 찍으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거 습관상 면적이라는 것 자체를 S로 쓰기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다 S로 통일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책 쓸 때는 또 A라는 문자를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A로 또 고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지 않으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는 S로, 책에는 A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시험장 가시기에는 또 A로 표현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S로 바꿔줄 때도 있으니까 또 헷갈려 하지 마세요. 주어진 조건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8번.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횡축과 만나는 점의 값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라고 보세요. 자, 횡축이 가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로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라 가로에서 만나는 점 물어봤으니까 만나는 점 누구? 딱 보면 답 나와야죠. 보자력. 맞아요? 30번 더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설명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종축과 만나는 점은 기억이고 횡축과 만나는 점은 니은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종축과 만나는 점은 방금 했듯이 누구냐면 우리가 종축이니까 세로죠. 만나는 점은 잔류자기. 그 다음에 방금 했던 대로 횡축과 만나는 점은 보자력이다. 그렇게 되는 이 답은 2번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31번도 보자. 다음 전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작동법은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딱 보자면 나와야겠죠. 누구? 플레밍 왼손 오른손. 왼손 답 3번. 한 번 더 34번. 자, 평행한 두 도체의 같은 방향의 전류를 흘렀을 때 이 두 도체 사이에서 작용된 이 힘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평행 도선이 두 개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했었죠. 거리가 Dm로 떨어져 있는 이 사이에서 이 전류 방향이 반대냐 같으냐 해서 따라서 이 종류의 힘이 달라진다 했었죠. 반대일 때는 뭐다? 반발력. 같을 때는 흡인력이라고 했었어요. 지금처럼 문제에서는 두 도체의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흡인력이 작용된다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답 3번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40번 계속 풀어봤지만 이 문제도 L 헨리의 코일에 I 암페의 전류를 흘릴 때 저축 에너지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쓰면 2분의 1의 Li 자승되는 거 4번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1번도 계산 문제. 자, 자체 인덕턴스 0.1 헨리에 자 코일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추측되는 전자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조건 그대로 활용해보면 방금 썼던 W는 2분의 1의 Li 자승으로 구한다 이 얘기네요. 그럼 다시 쓰면 2분의 1의 L 값 주어진 게 지금 0.1 전류 I가 5A니까 5제곱 이렇게 씌워놓고 계산 눌러주시면 되겠죠. 한 번 더 42번. 자체 인덕턴스 4헨리의 코일에 18줄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이때 코일에 흐르는 이 전류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전류 물어봤는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W는 2분의 1의 Li 이 자승에서 이 전류값 물어봤으니까 이 양만 시키면 됩니다. 이 넘어가서 고셈, L 내려와서 나노셈. 전류 I 자승은 2W 나누기 L 값. 여기에 자승 없애주면 루트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대로 대입 이제. L 값은 편대로 4 줬으니까 4. 2 곱하기 W 값은 주어진 게 18 줬으니까 18. 여기에 루트. 방금 예제 문제에서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44번. 자기 인덕턴스가 같은 L1, L2 헨리의 두 원통 코일이 서로 직교하고 있다. 직교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생각할 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냐? 얼마? 0이라는 거. 직교하면 절대 상호할 수 있는 세교 자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0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따로 여러분한테 이 직교 말을 딱 굳이 요점 딱 포인트 찍어갖고 안 알려줬다고 이 문제 틀렸고 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 또 기억을 하세요. 이 문제 간혹 나오게 되면 바로 답을 찍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대망의 4장 교류편이에요. 자, 교류편에서 하셔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좀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정리. 자, 교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교류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첫 번째 우리가 딱 정리하는 게 있어요. 정현파라고. 정현파 교류라고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럼 이 정현파가 무엇이냐 한다면 간단히 얘기하면 얘는 사인파예요. 사인파. 그럼 이 사인파가 또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들 기기 시간에 배우셨으면 잘 기억이 나실 테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디서 나냐면 발전기. 이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이 파형이 뭐냐 한다면 사인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인파를 딱 기준을 잡아갖고 얘를 정현파 교류입니다라고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갈 때 교류하는 거는 주파수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주파수에 의해서 이 사인파나 또 어떤 파형에 대해서 이 찌그러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꼭 정연파만 이 파형이 이렇게 돼 있는 하나 파형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많다는 얘기,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많은데 이것들을 하나로 딱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한 값을 재보자 하기 위해 이런 사인파를 하나를 딱 잡고 전 세계가 기준이라고 잡아본 거예요, 기준. 그래서 우리가 교류편입니다 하게 되면 무조건 정연파 고려. 얘를 사인파 우리가 파형을 가지고 기준 잡아서 하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인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그림부터 한번 그려봐야 돼요, 발전기를. 자, 여기 N극이 있고, 자, 여기 S극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여기에 그냥 그림을 간단히 그려볼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도체가 하나 있대요. 그리고 이 도체는 당연히 우리가 전압을 유기시키려면 여기다 코일을 칭칭 감다 했었죠. 지금까지 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럼 칭칭 감은 이 천선을 이렇게 따갖고 얘를 한 바퀴 돌리게 되면은 도체가 움직이니까 여기에 전압 자석을 끊어주면 여기에 전압이 뜬다면서요, 그죠? 그 전압 뜬 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여기 E를. 이게 누구야, 이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플레밍 오는 법 쪽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E는 B, L, V에 사인 세타라는 V 값을 뜹니다라고 배웠었죠? 지금 이 값을 이제 사용하자는 얘기가 다시. 그러면 이 값을 사용하는데, 자, 얘를 잘 보세요. 여기 사인 세타라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도체가 이렇게 돌았을 때 한 바퀴 돌게 되면 얘가 360도를 뜻하는 얘기죠. 그 360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각이 변하니까 이 변하는 값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BLV 값도 변하는 값을 가지겠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그림이 헷갈리면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를 하나의 사각 판때기로 본다면, 이런 사각 판때기로 본다면 얘가 하나의 일종의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자석이 그냥 다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다가 얘가 회전을 해갖고 이렇게 수직이 되어 버린다면 이 자석이 통과하는 그 면에 대해서 다 받는다는 얘기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최대값이지. 그럼 여기 또 얘가 다시 또 돌아가고 이게 수평이 된다면 이게 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또 다시 이렇게 또 돌아서 수직이 되면 또 다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얘가 이 파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방금 제가 그렸던 이런 사인파가 이렇게 해서 얘 0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파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없다가 천천히 받다가 최대값 됐다가, 그죠? 최대값 됐다가 다시 천천히 없다가 다시 돌아서 최대값 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 파형들이 사인파라는 얘기예요, 사인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사인파들이 이렇게 다 변하는 값을 가지는데 하나 이제 또 기준을 정해보자는 얘기예요. 얘가 여기 최고 정점에 달았을 때, 여기가 우리가 맥시멈 값이죠, 지금. 그 맥시멈 값이 얘가 몇 도일 때? 여기가 90도일 때잖아, 그죠? 여기는 어디? 270도고. 그러면 여기다 270도, 90도 넣어봐. 그럼 얼마예요? 1이죠. 1이니까 얘를 가지고 1을 값을 가질 때는 이 값이 지금 B, L, V만 남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 세 개의 문자를 쓰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얘를 맥시멈 값으로 해서 그냥 V 맥시멈 하나 통일을 해보자 이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정연파 교류에서 전압을 뜻하겠다라는 전압을 뜻한다면 이 전압을 이렇게 표현하자 이 얘기예요, 이제. 전압하게 되면, 자, 교류의 이 전압입니다. 자, 전압입니다 한다면 얘를 이제 스몰 v로 쓸 거예요, 스몰 v로. 스몰 v는 그냥 v 맥시멈에 얘는 이 각도에 따라서 변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사인 세타 볼트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또는 이 v 값을 또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얘를 v 맥시멈에 사인 오메가 t 볼트입니다 라고도 쓸 때도 있어요. 이 오메가 t가 어떻게 나오냐 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따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각 주파수라는 요거에 대해서 어떤 값을 변화를 가지는 그 값을 배울 때 이 값이 왜 이렇게 나는지 이따가 보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모양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을 쓸 거다라는 거니까 이 모양을 기억을 좀 하세요. 이런 모양을 쓰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설명드릴 게 뭐냐면, 자, 책을 한번 뒤로 펴보세요. 자, 그럼 뒤로 펴보면 지금 일단 가계 표시가 있죠. 자, 가계 표시는 잠깐 놔두고 잠깐 옆에 보시면 주파수와 위상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셔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주기라는 것과 주파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제가 순서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주파수부터 보자는 얘기예요, 주파수. 자, 이 주파수라는 건 우리가 문자 뭐라 쓸 거냐면 스몰 f라고 쓸 거고, 단위가 뭐냐면
HZ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얘를 뭐라 하냐면 헤르츠라고 읽죠. 자, 그럼 주파수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하죠. 주파수의 뜻. 자, 주파수의 뜻 뭐라고 썼냐면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를 나타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말 그대로 1세크 동안 1세크 동안 반복되는 이 사이클의 수예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걸 뜻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뜻하는 거.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발전기가 한 바퀴 돌게 되면 이런 파형이 만들어진다 해서죠. 그럼 두 바퀴, 세 바퀴 돌면 이 파형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초 동안에 몇 개를 만들었냐 이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공진 주파수가 몇이에요 이게?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공진 주파수 F입니다 하게 되면 60Hz를 쓰고 있어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50Hz와 60Hz를 병행해서 쓰고 있죠. 그럼 얘도 50Hz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60 주파수를 쓰겠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파형이 지금 몇 개 만들어지는가 1초에 60개 그죠? 얘가 1초에 60개가 이렇게 되는 이 파형 여기까지가 360도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이 파형이 몇 개? 60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주파수라는 얘기예요. 주파수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그럼 주기를 보자는 게 주기는 뭐라 쓸 거냐면 T라고 쓸 거예요. T. 그리고 T고 얘는 단위가 세크예요. 세크. 그러면 이때 이 뜻은 뭐냐면 이 주기라는 거는 자 책에 뭐라 써있냐면 1사이클에 대한 이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반대가 되는 거죠. 얘가 한 사이클을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방금 했던 대로 이 60Hz라는 얘기는 1초에 60개가 만들어지는데 반대로 한 사이클이 만들어진 몇 초가 얼마나 걸리냐 이 얘기야. 그럼 얼마? 60분의 1이지. 맞아요? 하나 만들어지는 시간. 그러면 10Hz라는 얘기는 1초에 10개가 만들어지는 얘기죠? 그럼 하나 만들 때 걸린 시간은 10분의 1초.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정리한 게 뭐냐면 이게 주파수와 주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네들 뜻대로 한다면 주기 2t라는 거는 주파수와 분의 1로 볼 수 있다 얘기죠. 얘가 세크. 그럼 반대로 주파수 f라는 거는 뭘로? t분의 1로 볼 수 있다는 얘기네. 맞아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각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자, 각 주파수는 우리가 뭐를 쓸 거냐면 오메가로 쓰겠다 이게 오메가. W가 아니라 얘를 오메가라고 읽어주면 오메가. W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원래 문자가 이렇게 이상하게 좀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W 그냥 편하게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단위를 본다면 얘는 라디안 퍼 세크예요. 요걸 라디안이라고 읽어준다. 라디안. 자, 이 라디안을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라디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냐면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쓰고 있는 건 뭐냐면 도수법이에요. 도수법. 도수법이라는 얘기는 뭐야 이거? 0도, 30도, 60도, 45도, 이렇게 60도, 90도 등등등 이렇게 표현하는 도수법.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도수법이에요. 근데 이게 호도법이다 한다면 얘를 가지고 바꾸자 얘기야. 이 바꾸는데 이제 이 바꿔주게 되면은 앞으로 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호도법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원이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럼 원이 있으면 여기 가운데 이 책에는 뭐라 하느냐? 자, 왼쪽을 보세요. 왼쪽. 자, 여기에 5라고 써놨죠. 5.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거리를 뭐라 했냐면 x로 써놨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5x는 이 거리라는 거는 내가 이거 하나의 반지름 r입니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 거리를 똑같은 또 r이잖아. 그죠? 근데 이 점을 여기 p를 여기다가 p라고 한번 표현해보자는 거야. p를. 그럼 뭐냐면 자, 우리가 원래 도수법을 했던 건 몇 도 이렇게 편하게 했지만 얘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호의 길이가
여기 반지름과 같아졌을 때 여기 이루는 이 각도가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호도법이야. 그러면 자 보세요. 기준을 잡아보자는 이 기준을.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도수법으로 본다면 얘는 몇 도? 한 바퀴 돌았을 때 360도. 맞아요? 그러면 나는 이 360도 돌았으니까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360도대 하게 되면 얘를 우리가 길이로 봤을 때 원의 둘레 길이지. 그럼 여기 반지름 R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2파이 R로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각도를 여기 책임 뭐라 써놨어요 이거? I라고 해놨죠? 맞아요? 그럼 이 I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이 각도가 누구랑 같아요? 여기 중심에 이 길이가 같은 거지? 그럼 여기 R이 여기 이걸 R로 보자는 얘기잖아. R로 보자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구하면 돼? 얘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I를 구해보세요. I 어떻게 쓰면 돼요? 얘하고 얘 곱하고 얘하고 얘 곱할 거잖아. 그럼 결국 I는 하게 되면 2파이 R분의 360 곱하기 R 되는 거죠. 그럼 위아래 R 약분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2하고 360 나눠주니까 파이분의 180 되는 거지. 그러면 요게 이제 뭐라는 거야 이거? 1 라디안이라는 거는 얼마? 파이분의 180도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계산기 빵 눌러봐요. 얘가 57.3도가 나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얘를 이항시키면 파이가 결국 뭐라는 거야 이거? 180도라는 얘기지. 180도.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도수법이 0도일 때 얘는 호도법은 0이야. 근데 얘가 이제 30도 보지 않을게요. 거꾸로 보자. 보면 360도일 때 아까 했듯이 얘는 2파이가 되겠죠. 180도일 때는 파이가 될 거고, 그죠? 또 내려가서 뭐 90도다 하면 2로 나눠준 거 얘도 2로 나눠주면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죠? 또 3을 나눠주면 얘가 뭐 60도다 하게 되면 얘는 3을 나눠주니까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끝도 없겠죠? 이렇게 도수법이, 호도법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파이로.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이 파이가 뭘로 그냥 180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얘 하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야, 이거. 힘들어라. 자, 오메가입니다 라고 본다면, 자, 얘 단위를 보세요, 단위. 라디안 퍼 세크야. 자, 얘가 헷갈린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 속도 V를 봐봐요. 메타 퍼 세크죠. 메타 퍼 세크는 뭐야, 이거? 1초 동안에 몇 메타만큼 갔냐 이 얘기잖아. 그럼 얘는 1세크 동안에 뭐가 몇 각도가 움직였냐 얘기지. 그림 지었지만. 그래서 얘를 각주파수를 이렇게 써보죠. 얘를 단위 시간 동안 각의 변화율을 각주파수를 쓰자 이게 각주파수. 그러면 여기다가 얘 호도법 이제 필요 없죠. 책에 다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어차피 얘가 발전기에서 이렇게 원을 돌 거 아니에요, 그죠? 원에서 도체가 여기 있었어 처음에. 근데 얘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도체가 여기 와 있대. 그럼 여기 이 각이 변했잖아. 이 각이 이게 얼마냐 이 얘기야, 이 각주파수가. 알겠죠? 그럼 오메가는 단위 시간 동안에 얘가 각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다? t분의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우리 하나 또 기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세타가 뭘로? 한 바퀴 돌았을 때가 몇 도? 360도. 근데 얘를 우리가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파이가 된다면서. 그러면 얘는 한 바퀴 돈 거잖아. 한 바퀴.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보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 거. 얘가 뭘로 표현한다고? 한 주기로. 그럼 얘를 t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이 t는 뭐라고 같다고? 주파수 f랑 역수 관계라고. 그럼 얘 역수 취해주면 2파이 f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라디안 퍼 세크로 쓰겠다 이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지금 하는 거.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세타라는 거는 t가 넘어가면 오메가하고 이 t하고 곱해주면 되죠. 여기 써봤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t를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꾸겠다는 거. 자, 그러면 하나 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할 겁니다. 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공진 주파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60Hz예요. 그죠? 이 공진 주파수가 60Hz 쓰다 보니까 웬만하면 계산 문제에서 다 주파수 뭘로? 60으로 맞춰주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 내가 이 주파수를 주어진 이 상태에서 각 주파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가 많겠죠. 그럼 이 각 주파수 오메가는 원래가 2파이 f로 쓸 건데 이 f가 지금 60이라는 얘기니까 2파이에다가 곱하기 60 해버리면 얘가 377이 나오겠다 이 얘기야.
이게 그냥 특정한 수치예요. 그냥. 아이고. 이따 한번 해봐요. 계산기로. 3 곱하기 3.14 곱하기 60 해버리면 377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주파수 60 줬는데 각 주파수 구합니다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주파수를 50Hz 줬다 한다면 똑같이 각 주파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2파이 F 다시 2파이 곱하기 50 할 거니까 얘는 314가 나오겠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계산할 때 각 주파수가 여기 주파수가 얼마인데 각 주파수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계산 안 하고 물로 그냥 377, 314 이렇게 그냥 바꿔버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파이라는 게 지금 보면 얘는 3.14였어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3.14야 360도, 여기 180도예요. 얘는 180이야. 그죠? 그럼 어떨 때 180 쓸 거고 어떨 때 3.14 쓸 거냐 이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서 딱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뭐냐면 사인 또는 코사인 값을 주어졌을 때 이 값 뒤에 뭔가 파이가 있다. 다 얘는 호도법이에요. 아시겠죠? 무조건 호도법입니다. 그 외에 제외한 모든 파이들보다 3.14로 통일시켜주면 돼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보세요. 이렇게만. 괜히 막 얘가 왜 3.14고 얘가 왜 180이고 막 따져들면 제가 아까 유도해드렸던 호도법 구하는 공식 있죠? 똑같이 하면 돼. 그럼 이해가 더 빨라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고 나서 이거 왜 이렇게 돼요? 따지게 되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거니까. 왜 1 더하기 1이 2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셔서 이렇게 외워주는 게 좀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주파수와 위상이고, 자, 시간 관계상 뒤에 내용 위상과 위상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면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